우리 기관 레포트를 대하는 개인의 자세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기관의 레포트에 대해서 최근에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말할 기회가 있을 것도 같아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몰라, 쿨이 도나봐. 3월에는 제가 유튜브에 겁나 불려다녔고, 4월에는 제가 언론사보다는 4월에도 유튜브가 좀 많았지. 여기는 개인 채널이 좀 많았어. 5월은 언론사가 좀 많더니, 요 또 파급 효과로 6월 되니까 또 이제 유튜브가 또 막 이렇게 또 이게 일정이 섭외가 겁나 잡히고 있는 이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어디냐 그러면 또 머니투데이에서 한번 또 초청을 해주셨는데, 이슈가 2차전지예요. 이슈가 2차전지 얘기를 하자고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2차전지가 뭐 여러 스피커 분들이 계시는데, 이 스피커 분들이 무슨 얘기 하냐 그러면은 이런 얘기 하십니다. 지금 2차전지 관련돼 가지고 장기 성장이 기대된다. 맞아요. 그러고는 이 장기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에서 또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또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그 세력, 기관, 외인의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매수 매도나 아니면은 이해 집합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요거에 따라 가지고 장기 투자를 못하게 한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 다 알잖아. 저도 펄어비스 때 완전 개 화내가지고 진짜 그냥 미친놈들 아이 이랬잖아. 이게 뭐냐 그러면은 분명히 이분들이 돈으로 얽혀있는 관계는 맞습니다. 그리고는 서로서로 도와주고 서로서로 싸워요. 거래를 하기 때문에. 요 세트들이 서로서로 이해관계가 있잖아. 그래서 서로서로 이해관계에서 돈을 버니 못 버니 이런 뭐 언급들을 또 뭔가 그런 과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뢰가 더 많이 무너지는 것도 맞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뭐합니까? 매도 의견이 없지. 근데 매도 의견이 어디에만 있어요? 여기에만 있거든. 특히 이번에 에코프로에 관련돼 가지고는 여의도 전체가 매도를 외쳤지. 그 과정에서 펀드도 털린 곳이 많고요. 이 펀드에 계신 분들, 이 펀드의 대표분들이 여기 출신이잖아. 누가 봐도 음모론을 얘기를 하기 쉬운 그런 구조가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여의도 스스로가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는 요즘 여의도에서 기관들에서 혹은 이렇게 뭐 증권사에서 나오는 유튜브나 그런 데서 이제 뭐 임원분들이나 20, 30년 투자하신 분들이 영상을 좀 이렇게 잘 만드셔서 올리시는 분들은 3%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뭐 제가 한경에 나가다가 못 나오는 이유도 그건데, 못 나가는 이유도 그건데, 묘하게 갈라치기를 해요. 뭐 이게 여의도에서 근무하셨던 그분들이 그 업에 있었던 업계 사람과, 그러니까 유튜브가 하나의 뭐 리딩방 창구가 되고, 또 유튜브가 하나의 뭔가 이게 사건 사고가 많이 벌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랑 아프리카 BJ랑 갈라치기를 하듯이, 그리고는 연예인과 비연예인을 갈라치기 하듯이, 여의도도 기득권이잖아. 솔직히 여기가 기득권이잖아요. 묘하게 갈라요. 묘하게. 그리고는 기득권이 선을 긋는 모든 업종과 기득권이 선을 긋는 모든 과거의 이벤트들은 여기가 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과거의 왕정이 무너질 때도 이렇게 무너졌던 거고, 결국 여기가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은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3%가 비업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니지. 경제부 기자님과 그 다음에는 또 국내에서 채권시장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과 업계 사람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든다라는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여기는 묘하게 이쪽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2차전지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여기를 공격했잖아. 저기를 공격을 하거든. 그리고 그게 대중들한테 통한 이유는 그동안 여기가 쌓아왔던 뭔가의 그 이미지나 그 과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에도 보이는 게 뻔히 많은데 매수 의견 쓰고는 말 그대로 그냥 매도 폭탄 던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그리고는 목표가를 하향하면서 오히려 뭐라 그래요? 목표가 하향했는데 여전히 매수 의견을 써. 맞냐 이거지? 야, 이게 맞냐고. 목표가 하향이라며. 물론 지금 현재 주가 원래 목표 주가고 변경 목표 주가니까 매수가 맞긴 해. 근데 떨군데 떨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펄어비스 관련돼가지고 이게 뭐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그 사람 아직도 거기 증권사 다닌다며. 똑같이 펄어비스 커버하고 있다며. 그거를 금감원이 조져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걸 금감원이 조져야지. 여기는 금감원의 자기 식구 사람들이 아니지. 금감원의 감시 대상이지. 막말로 얘들이 나와서 리딩망 차리는 거 아니야. 좀 그래요. 네. 아무튼 이게 결국 과거의 업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잖아. 선 나누는 저게 묘하게 불편해요. 저는 BJ로서 경제를 얘기를 하든
아니면 그냥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든 밖에 나가잖아. 일반인과도 뭔가 선을 긋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한국경제TV에서도 딱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쟤 뭐하는 애냐고. 이거잖아. 뭐하는 애냐고. 개인 투자자입니다. 우리나라 슈퍼게임이 대부분은 증권사업이 있으세요? 업력이 있으세요? 경력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본인이 정말 돈이 많아서 투자 자문사를 차려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돈빨로 업력을 사시던가. 왜냐면 투자 자문사에는 그 증권사 재직했던 경력이 있는 분들이 밑에 있어야 되거든. 진짜 몇백억 있는 분들인데 법인으로 돈 굴리고 싶으신 분들은 직원 뽑아가지고 우선 운영사를 차립니다. 그 자격 요건 맞춰가지고. 그게 아니면은 본인이 이 동네 업에 있다가 돈 정말 많이 벌어가지고 회사 안 차려도 그냥 본인 개인 투자하시는 분 계시는 거야. 그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슈퍼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개인의 에고가 강해지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뭔가 그 특징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이 부분에서 저는 계속 기관이 바뀌어야 된다, 여의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뭐냐 그러면은 지금 질문 자체도 이거죠. 기관이 쓴 레포트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이나 아니면은 뭐 시티가 됐든 웰스파고가 됐든 아니면 기타 조그만한 그런 자문사라고 하더라도 운용사라고 하더라도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숫자에 대해서 따져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레포트가 나오지. 레포트를 읽는 동안 주가가 다 움직여. 그렇지 않아요? 레포트가 나오고 목표 주가를 찍었다 하면은 이미 주가는 움직여 있어. 레포트 나오기 전부터 움직여 있어. 그러고는 여기에서 모든 레포트는 뭐만 나와요? 매수만 나와요. 업이 안 좋아. 매도 레포트는 안 나와요. 한 1년, 2년 안 나옵니다. 주가 빠진 동안. 그리고 대부분의 레포트는 산업 레포트 아니면은 코스피 상위 100개, 200개 종목의 레포트가 전부예요. 중소형 종목들은 레포트도 없이 올라가. 특징주 뉴스 하나, 기자 그 뉴스 하나로 올라가잖아. 기자 뉴스 엔터 치자마자 상한가가 있어. 이게 맞냐고 이게. 좋다도 얘기하고 나쁘다도 얘기하고 지금 시황이 어떻다. 특히 미국 애들이랑 비교하고 중국 애들 비교하고 유럽 애들 비교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고 제가 방송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케미칼 기업들은 저 유럽에 있는 바스프보다 썩었습니다. 바스프가 배당이 6%, 7% 나옵니다. 글로벌 3등 케미칼 기업이 그 정도 나오는데도 주가가 못 올라가요? 우리나라 케미칼 기업들은 실적 좀 나옵니다. 더블. 실적 안 나옵니다. 개박살. 물론 시장마다 환경은 다르지만 제가 농심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뭐해? 제자리 돌아오는데. 제자리 돌아올 거 왜 올라가? 그러니까 제 주변 친구 중에서 이런 얘기하는 친구 있거든. 등산 안 가냐 그러면은 등산을 왜 가요? 어차피 내려올 건데. 저는 주식에서 그 마인드를 하는 거야. 올라가고 안 빠질 종목을 사야지. 그런 이유를 찾아야지. 그런 숫자를 찾아야지. 올라갔다 어차피 제자리 올 거를. 올라가는 동안 좋다고 올라가면 등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려오면은 물렸네요. 이건 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보고서, 요새는 외국 기업에 대한 보고서도 좀 나와요. 증권사가 워낙 이제 개인 투자자가 외국 기업들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외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유튜브에서 이걸 많이 다루니까 비교를 직접 많이 하니까 이게 글로벌 시대에 맞으면은 우리나라 기업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를 해야 돼. 우리나라 카카오를 네이버랑 비교할 게 아니고 카카오를 누구랑 비교해야 돼? 애플이랑 구글이랑 비교해야지. 네이버도 구글이랑 비교해야지. 그러면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숫자 때문에 더 갈 수 있는지 비교를 해야지. 우리나라의 리튬 관련된 기업들을 비교하면서 중국 기업이랑 일본 기업이랑 그 다음에는 미국에 있는 알보말이나 미국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한 보고서가 있어요? 없어요. 1년에 끼캅 한두 장 나와. 이거는 정말 내수용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결국 이거만 보셔라. 이유만 보셔라. 숫자도 보시지 마시라. 저는 보고서를 기업을 파악하는, 그리고는 이 기업에서 주목해야 되는 산업, 부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레포트를 봅니다. 숫자 안 봐요. 숫자는 제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삼성전자 개박살 났을 때 무슨 보고서 나왔어요? 아마 모건이었을 거야. JP모건인가 모건스탠리인가? 얘네들이 그랬죠. 윈터 이즈 커밍. 이 보고서에 우리나라 주식이 다 박살 났어요. 왜 이런 보고서를 우리나라는 못 쓰지? 이 보고서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다 얘기했어요. 3전 8만원 적당하다 더 간다 얘기했어요. 그런 욕 처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가끔씩 작년 10월에도 그 말씀 드렸죠. 지금 윈터 이즈 커밍에 대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거를 글로벌 전체 시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지금 현대기아 말고는 다 박살나고 있어요. 현대기아는 실적이 잘 나서 버티고 있어. 그래서 현대 미친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전 세계 시장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출로 먹고 사는데 왜 전 세계 시장을 가지고 비교를 안 하냐고 이거를. 그리고는 매도 의견을 왜 못 내냐 그러냐면 매도 의견 내죠. 제가 매도 안 좋다고 유튜브 올리면 댓글이 뭐예요? 네가 뭘 하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디 어린 놈이. 진짜 댓글 달고 싶거든. 근데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 새끼 싸가지가 없네. 댓글로 따박따박 이러면서. 이것도 문제고요.
특히 매도 의견 내면은 누가 싫어하십니까? 예, 회장님들이 싫어하시죠. 다르게 말하면은 뭐예요? 주님이지. 무슨 주님? 광고 주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뭐 언론 기자분들이랑도 얘기해서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다 잘렸어요. 이게 인터뷰한 거. 1시간, 1시간 반, 2시간씩 인터뷰했는데 다 잘렸어. 딱 잘렸어. 왜? 아니, 기자분들이 취재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올리면 뭐해? 위에서 편집을 하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매도 의견 내면 이걸 당하는 겁니다. 카카오뱅크 봐봐요. 2만원 찍었던 그 형님 2만원 밑으로 계속 떠올랐잖아. 목표주가 2만원.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야. 여의도가 계산을 해내도 잘리는 시스템이 문제고요. 계산을 해서 냈을 때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우리가 잘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네가 뭔데 이 새끼가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이 문화 자체가 결국에는 점점 바뀌어야 됩니다. 점점 바뀌기 위해서 혹은 점점 바꿔가는 과정에서 지금 오히려 여기를 걱정을 하는 거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배터리 IC는 업계에서 비옥회로 내려온 IC 아니야. 배터리 IC도 처음에는 제가 저 IC 세다라고 생각했다니까. 보고서를 보실 때는 꼭 그 이유만 보세요. 기업의 구조 혹은 업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기업의 핵심 산업에 대해서만 보시고요. 왜냐면 그분들은 여기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포인트를 잡으시고 과거 데이터를 다 보고는 회사에서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보고서를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팩트예요. 우리나라도 이거는 보셔야 됩니다. 신생기업이든 아니면은 이게 뭐 오래된 기업이든 상업구조가 바뀌고 있는 기업이든 이건 보셔야 돼요. 그 매출 컨센 정도는 믿어도 되나요? 그런데 믿기보다는 참고하시는 거죠. 그거를 산업 전반적인 섹터와 함께 비교해서 보셔야죠. 컨센도 많이 수정됩니다. 컨센을 100% 믿기보다는 이런 전망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비율로 어느 정도 내가 이거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은가. 삼성전자 컨센서스 맞추는 확률이 트렌드 자체를 맞추는 확률이 30%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한 트렌드가. 이게 또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흔들릴지를 예상이 안 돼요. 이 미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컨센서스는 그냥 컨센서스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컨센서스를 못 믿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됩니다. 미국은 컨센서스 하향되면 바로 주가 올라가요. 컨센 하향되면 바로 주가 떨어져요. 왜?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검증과 신뢰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 보셔야 돼요? 숫자를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컨센은 참고, 목표 주가 참고, 핵심은 요것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점점 올릴 때는이라고 하는데 그 올리는 근거를 봐야죠. 올리는 근거가 뭐냐? 그냥 단순히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거는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 그거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보고서의 목표 주가 보시면은 목표 주가가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 주가 차트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되냐? 목표 주가는 여기서 올라갑니다. 올려요. 한참 얘기 없다. 이게 내려요. 다음에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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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얘기 없어요. 목표 주가는 뚫리지 않는 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근거를 봐야지. 왜 올렸냐?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제일 핵심은 이거야. 만약에 보고서가 여기서 목표 주가를 낮췄다가 여기서 목표 주가를 올렸어. 의견이 바뀐 거죠. 이런 거는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이런 건 왜 올렸냐? 혹은 목표 주가를 여기에서 이렇게 올리잖아. 왜 올렸냐? 이런 건 봐야지. 근데 이렇게 의미 있는 보고서는 대한민국 보고서 중에서 1%가 될까 말까예요. 아무리 봐봐라. 똑같은 얘기예요. 실적이 얼마가 나왔다.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컨센서스에 얼마를 만족을 했다. 지금 산업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얘는 이런 흐름으로 어디까지 갈 것 같다. 가면 또 그 얘기, 가면 또 그 얘기. 1년 만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6개월 만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그냥 정기적인 보고서가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투자 의견에서 무조건 매수라고 레포트를 띄웠다. 그거는 근거를 좀 빡세게 보셔야죠. 그거는 그분이 만 20년 일을 하신 분인데 무조건 매수라고 하면 그 이유는 확실히 보셔야 돼요. 어그로를 끄는 걸 수도 있어. 우리 유튜브 보면은 어그로 있잖아요. 주가 폭락합니다. 썸네일 봐봐라. 아무 말 없어. 외국인의 반응 봐봐. 똑같은 얘기 10분 동안 똑같은 얘기해. 그게 트래시인지 아닌지 정크인지 아닌지는 결국 그 보고서를 감별하는 능력, 읽는 자의 능력, 그 사람의 경험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가 보고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정말 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보고서 출간도 점점 바뀌고는 있어요. 바뀌어야 된다는 목소리 나옵니다. 근데 이게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돼. 투자자도 아니면 오너도, 그리고는 그 위에 있는 분들도, 업계라는 그 부분들도, 금감원이라고 하는 그 제도권 자체도 다 변해야 돼요. 이거는 점점 변해야 돼요. 안 바뀌면은 도태돼. 일본도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참 한국 시장에 참여하면서도 참담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튼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한국 증권사 보고서는 어찌 읽어야 합니까?